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중국의 근대국가 수립운동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 변법 자강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양무운동과 비교할 수 있다. 의화단운동의 전개 과정과 이 운동이 중국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변법 자강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변법은 법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법을 바꾼다는 것은 국가의 체제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랫동안 황제 지배 체제였던 청나라가 왜 국가의 체제를 바꾸려 했을까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청나라는 일본과 서양에 의해 영토와 이권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일본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타이완을 빼앗겼죠. 서양 열강들도 중국을 식민지화하기보다는 이권을 침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때의 중국의 상황을 두 글자로 과분이라고 합니다. 과분은 오이를 자른다는 말인데 열강들에 의해 오이 잘리듯 청나라는 뜯어먹히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양무운동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이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무기나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변법 자강운동, 근본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야 강해진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변법 자강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바로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 개혁적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였던 광서제의 지지를 받았죠. 광서제는 이모인 서태후에 의해 3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당연히 권력은 서태후가 꽉 잡고 있었겠죠. 성인이 된 광서제는 이제 그만 서태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러려면 새로운 자기만의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 변법 자강운동을 주도했던 캉유웨이와 량치차오에 대해 알아봅시다. 캉유웨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강유위인데요. 광둥성 출신으로서 별명이 조이라고 합니다. 조이? 아무튼 광둥성은 그 광저우항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서양 문물을 접해왔던 그런 곳이죠. 캉유웨이는 공양학을 배웠고요. 유럽의 근대사상도 접했습니다. 공양학, 지난 시간에 청대의 문화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쉽게 현실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학문이죠. 캉유웨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서 중국에도 국회를 열고 헌법을 정하여 입헌 군주제로 가자 하는 정치적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량치차오 등의 제자들을 양성했죠. 그리고 광서제에게 이러한 변법에 관한 상소문을 올렸고 광서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청조가 몰락하게 되는 신의 혁명 때는 오히려 청조의 부활을 주장하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량치차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계초입니다. 량치차오는 캉유웨이와 같은 광둥성 출신이었고요. 17살의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천재죠. 과거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전통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서양 서적을 접한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에 캉유웨이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고 이후 변법 자강운동을 함께 주도하게 되었죠. 신해혁명 때는 스승인 캉유웨이와는 다르게 신해혁명에 적극 가담하였고 위안스카이의 독재를 맡기도 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은퇴한 다음에
교수로서 제자 양성에 힘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들의 개혁 방향은 아까康유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정치제도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진 개화파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리하여 무술변법이라 불리우는 정치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술변법의 내용을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입헌군주제는 군주권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관리 등용제도인 과거제도 역시 근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민간산업 육성에 힘썼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설립을 추진했죠. 군사적으로 신식군대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법 자강운동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서태후였죠. 서태후와 그를 따르는 보수 세력의 반발로 개혁은 100일 만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났는데 조금 더 길게 갔네요. 그래도 짧은 거죠. 아까부터 서태후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타이밍에 서태후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서태후는 16세에 청황제 한풍제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한풍제가 죽고 난 다음 그녀의 아들 동치제가 5살 나이에 즉위하게 되면서 섭정을 시작했는데요. 원래 정식 태후가 있었는데 태후를 서쪽의 태후, 동쪽의 태후에서 서태후, 동태후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동치제가 18살 나이에 천연두에 걸려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서태후는 그녀의 조카 광서제를 양아들로 들인 다음에 3살의 나이에 즉위시켰죠. 여기에 동태후까지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서태후가 동태후를 죽였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런데 광서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말 안 듣고康유회의와 변법을 추진해가자 무술정변을 일으켜서 광서제를 감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치의 아이콘으로 유명하죠. 이곳은 서태후의 별장인 이화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별장인데 엄청 화려하고 크죠? 다른 각도에서 본 이화원의 사진이에요. 이화원은 서태후가 본인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해군 경비를 거의 다 써서 보수한 별장이에요. 이로 인해서 청나라의 해군은 새로운 군함을 구입할 수가 없었고 이는 청일전쟁의 패배로도 작용했죠. 변법 자강운동이 100일 만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서태후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었죠. 그 사건이 아까 서태후에서도 설명했던 무술정변인데요. 서태후는 당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위안 스카이라는 사람과 손잡고 광서제를 감금시켜버리고 변법 추진 세력들을 제거해버렸죠. 선생님, 그러면康유회의와 량시차오는 죽었나요? 아니요.康유회의는 영국 영토였던 홍콩으로, 량시차오는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우리 위안스카이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위안스카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원세계라고 합니다. 원이 3개. 죄송합니다. 위안스카이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물론 안 좋은 방향으로요. 조선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진압군으로 파견되어 인지도를 쌓았죠. 그 이후에 이용장의 눈에 들어서 조선 담당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도 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서양식 군대를 훈련시켜 부대를 키웠고 그리하여 신식 군대를 장악했죠. 이러다 보니 변법 자강운동 때 개혁파들로부터
지원해달라고 부탁받았으나 알겠다고 해놓고 낼름 배신한 다음에 권력자 서태후한테 붙었죠. 그리고 이후에 서태후의 신임을 얻어서 정치적으로 쭉쭉쭉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신의 혁명 때는 혁명군과 손잡고 청나라 왕조를 붕괴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이쯤 되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하네요. 다음으로 의화단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화단은 어떠한 단체 이름인데요. 이 단체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열강에 의해서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졌던 시기였고요. 여기에 크리스트교도 확산이 쭉 됩니다. 이러다 보니 청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회 감정, 즉 외국을 안 좋아하는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죠. 의화단은 산동 지역의 백령교도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결사였습니다. 일종의 종교단체 같은 거였는데 사람들이 광장 같은 데 모여서 단체로 막 무술 같은 걸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들이 가서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체조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 무술을 막 수련했는데 왜 이렇게 무술을 수련했냐면 바로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 부청 멸양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죠. 부청 멸양,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였습니다. 태평천국의 멸만 흥한과 대비되네요. 태평천국은 청나라를 타도하자 이랬는데 의화단은 청나라를 도와주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의화단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의화단은 백령교의 일파로 무술을 단련하면서 종교활동을 겸한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크리스트교에 대항하여 소설 속에나 나오는 손오공, 저팔계 등을 신으로 모셨어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00일 동안 의화단 건법을 익히고 주문을 외우면 물과 불에도 다치지 않고 청과 포, 총알을 피할 수 있는 신통력이 생기고 또 400일이 지나면 하늘까지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의화단의 모습이에요. 뭔가 살벌함이 느껴지죠? 정말 누가 총을 쏴도 나는 안 죽어 하면서 막 달려들 것 같죠? 이렇게 총도 두려워하지 않는 의화단이 부청 멸양의 구호 아래 드디어 행동 개시합니다.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화단은 텐진과 베이징에 진입해서 선교사와 외교관을 살해했고요. 철도와 교회를 잇따라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뿌린 유인물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크리스트교에 대한 악감정이 들어있죠. 그래서 서양 애들이 만든 철도, 전선, 커다란 기선 이런 거 다 파괴하자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특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크리스트교 신자를 돼지, 서양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크리스트교는 활을 쏴서 죽이고 서양은 목을 베어버리자 라고 써놨습니다. 과격하네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권력자 서태후는 오호라 이거 되게 좋은 기회네 라고 하며 청을 도와준다고 외치고 다니는 의화단을 이용해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려고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의화단을 믿고 서양 열강에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열강들은 8개국 연합군을 결성하여 의화단을 진압했고 베이징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당시 8개국 연합군의 모습이에요. 보니까 거의 키순서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일본애가 제일 작네요. 청나라가 이렇게 무모한 의화단을 믿었던 대가는 참담했죠. 청과 열강들 사이에는 신축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의화단의 책임자 처벌, 열강 군대의 베이징 주둔 인정, 배상금 지불,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거는 신축조약 당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붙잡힌 의화단원의 모습이죠. 이러한 상황을 겪은 보수파들도 진짜 개혁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꼈죠. 그래서 광서신정이라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광서신정의 내용을 보시면 신식군대 편성, 과거제 폐지, 신식학교 설립, 산업진흥 이렇게 뭔가 근대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흠정 헌법 대강을 선포하여 청나라도 입헌 군주제를 수용했고 의회 설립까지 추진했습니다. 이 보수파가 웬일이야? 그런데 흠정 헌법 대강의 내용을 보시면 한번 쭉 보세요. 말만 입헌 군주제지 황제권을 전혀 제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긴 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나 그나마 하고 있던 이 광서신정도 광서제와 서태후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중단되었고요. 청나라는 3살의 어린 나이인 푸이가 선통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통제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나라의 멸망을 고하게 되는 신의 혁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